함수의 개수 특강 33문제를 선생님이 준비를 했는데 앞부분은 좀 쉬운 문제들을 선생님이 배치를 했고 뒤에는 좀 어려운 문제들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리고 뭐 준킬러급 문제 그리고 뭐 응용 문제 유형에서 조금 더 함정이 있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킬러 문제들도 선생님이 곳곳에 배치를 했어. 일단 킬러급 문제들을 이야기를 해주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10번 그리고 16번 그다음에 33번 정도가 가장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될 거야.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도 마냥 다 쉬운 게 아니라 괜찮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 함수의 개수 부분은 우리가 함수 파트에서도 볼 수가 있고 순열 조합 파트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함수 파트에 있는 경우의 수 문제와 순열 조합 파트에 있는 문제들 다 이제 선생님이 준비를 해둔 거고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33문제 정도 모아놓고 공부를 해보면 함수의 개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이 붙을 거야. 이거 나오면은 매번 틀리고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문제를 좀 준비를 했어. 함수의 개수 특강 33문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x가 1, 2, 3에 대해서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개수를 찾는 문제야.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지. 선생님이 앞부분은 좀 쉬운 문제를 배치를 했는데 유형을 잠깐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1, 2, 3에서 1, 2, 3으로 가잖아.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당 하나씩 연결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부터 출발을 해서 1을 배치를 하는 방법은 세 가지지. 그리고 연이어서 2를 배치하는 방법은 1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그 다음에 3은 자동으로 이제 한 가지겠지. 그래서 이게 결과가 3팩이 돼. 원소의 개수가 동일하지. 정의역과 공역이. 그때 이제 1대1 대응이 가능하지. 1대1 함수가 아니라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수만큼 팩토리얼 붙이면 끝이 난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4가 하나가 더 있으면 4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순서 있게 배치만 해주면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이거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P를 쓴다. 그리고 1대1 대응일 때는 팩토리얼을 쓴다. 그리고 함수의 총 개수를 구할 때는 이건 중복순열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거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냥 1이 갈 수 있는 곳이 4군데, 2도 4군데, 3도 4군데 해서 그냥 4의 세제곱이 되지. 그리고 상수함수는 이제 한쪽으로 몰려가는 거니까 공역의 개수가 그냥 상수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항상 한 가지밖에 없지.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니까 1을 대입하면 1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P 값은 1대1 대응은 3팩토리얼이고 Q는 몇 개야? 항등함수니까 그냥 한 가지고 R은 상수함수니까 공역의 개수가 지금 몇 개였어? 3개였지. 그래서 3개 해서 답은 10이 되는 거야. 자, 잠깐 기본적인 걸 좀 소개를 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두 번째 문제도.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는 내용은 요 조건이 뭐냐는 거야. x1, x2가 서로 다르면 fx1과 fx2가 서로 다르다. 이 말뜻은 이거 보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이제 공부가 좀 된 거지.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일 수도 있고 그냥 1대1 함수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좀 살펴보면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x1이 여기 있고 x2가 여기 있는데 함수값이 같지가 않고 서로 다른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당 하나씩 연결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1대1 함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보면 두 번째 조건은 절대값이 2보다 작다라고 돼 있네. 뭐가? 치역이, 함수값이. 그러면 이 조건에 지금 x에서 y로 가는 거니까 3과 마이너스 3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1, 2, 3, 4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쪽으로 뭐가 되는 거야? 1대1 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지. 이거 방금 1번에서 소개를 했지. 5개 중에 몇 개를 골라서 4개를 골라서 순서 있게 배치를 해주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4개를 고른 다음에 얘네들을 여기다 배치를 해줘야 되니까 순서 있게. 그래서 5P4가 된다. 122 문제의 답이겠지.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볼게. 3번도 간단한 문제인데 이거 집합에 있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y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x가 지금 마일 0, 1이야. 그러면 y는 그 x에 속해 있는 원소, 임의의 원소 2개. 근데 서로 같은지 다른지 몰라. 그러니까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그 두 개를 조합해서 더했을 때 그게 y의 원소가 된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거는 마일 더하면 마이너스 2도 나오고
0하고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도 나오고 뭐 1 마이너스 1 더하면 0, 0 더해도 0이지. 0 1 더하면 1, 1 더하면 2 해서 이렇게 좀 5개의 원소가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 근데 뭐 구하래? 상수함수의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5개가 문제의 답이겠지. 그러니까 쉬운 문제야. 쉬운 문제인데 이거 그냥 집합을 설정하는 거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집어넣어 놨어. 간단히.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는 이건 뭐야? 이거는 지금 fx가 넘겨보면 f-x. 이거 조건식이 주어져 있는 함수. 뭘 뜻해? 우함수를 뜻하지. 근데 우함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그래프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그냥 있는 그대로 의미를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지금 3과 마이너스 3은 부호가 반대잖아. 근데 걔네 둘이 함수값이 동일하니까 얘네 둘은 같은 곳으로 움직여야 돼. 마이너스 3이든 0이든 3이든. 그래서 세 가지가 있고 0은 그냥 자체로 0에 마이너스 붙여봐야 0이니까 짝이 없지. 그러니까 얘는 자체로 몇 가지? 세 가지. 얘네 둘은 한 몸이다. 얘는 그냥 자유롭다. 뭐 이런 형태. 그래서 총 몇 가지? 9가지. 그래서 얘도 간단히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 보면 5번 문제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내용이 있을 건데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자, 1, 2, 3, 4가 전체 집합이야. 근데 그거의 두 부분 집합 A, B인데 집합 개념이 좀 사용되고 있는 거야. 두 개 합쳐서 전체 집합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한 개다. 함수 A에서 B로 가는 함수 F에 대해서 1대1 함수일 때 F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거지. 그러면 그건 나중에 적용을 하고 일단 정의역과 공역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면 몇 개일까? 합집합에서 전체 집합이 나오려면 두 개씩 나눠가지고 가능하지. 근데 교집합이 한 개가 나오려면 두 개로는 안 돼. 전체 집합이 되려면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개, 두 개 또는 두 개, 세 개. 근데 1대1 함수가 되려면 세 개, 두 개는 안 돼.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보다 작거나 같아야 1대1 뭐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 정의역이 공역보다 원소의 개수가 더 많으면 분명히 한쪽으로 몰려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두 개, 세 개짜리로 교집합도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하나는 겹쳐야 되니까 세 개가 있어야 될 거야.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가능해. 이거를 이제 많이 놓칠 텐데 원소가 하나인 경우도 가능해. 어떻게? 하나이면서 이쪽이 그냥 네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고 교집합은 또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알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문제가 풀리는 거지. 그럼 첫 번째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계산은 뭐가 되겠어? 일단 분할을 해야 되잖아. 두 개, 세 개를 고르는데 여기를 먼저 결정을 해보자. 네 개 중에 두 개를 고르고 그 두 개 골라진 게 예를 들어서 1, 2다. 그럼 이쪽은 1, 2 중에 하나를 분명히 또 선택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 1을 집어넣었다. 그럼 나머지 합집합에서 전체 집합이 되려면 3, 4가 무조건 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배치하는 방법은 정의역과 공역을 결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상태에서 1대1 함수까지. 그러니까 1, 2가 1, 2, 3, 1, 3, 4 쪽으로 이제 뭐 순서 있게 그지? 배치가 돼야 되니까 같은 곳으로 못 가니까 3P2로 조정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몇 가지야? 6 곱하기 2, 12에다가 6이 또 곱해지니까 72고 얘는 그냥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지. 그리고 이쪽은 그냥 1, 2, 3, 4가 그냥 고정이고 얘가 1일지 2일지 3일지 4일지는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되고 이제 1대1 함수는 그냥 4가지가 있겠지. 하나가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4군데니까. 그래서 16개가 추가가 돼서 문제의 답은 88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72만 찾고 끝낸 친구들, 실전에서 그런 경우들 많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좀 주의를 기울여줘야 되는 문제의 형태인 거야.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 볼게. 6번 문제는 보자, 뭔 내용인지. 이거 문제 괜찮다. 근데 여기 좀 오타가 있네. 여기 중괄호야. 자, 1, 2. x가 뭐 1, 2. 1, 2로 가고, 1, 2고, y는 2, 3이야. 이제 합성함수 얘기를 하고 있네. 이게 재밌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뭔가 내용이 좀 있지. 합성함수의 개념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상수함수도 이야기가 되네. 상수함수. 그러니까 합성의 결과가 이게 지금 F고 이게 F고 이게 G인데 지금 F다 G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거지. G.F는 F를 먼저 연산을 하고 F를 먼저 연산을 하니까 G.F 형태가 여기서 X에서 Z로 다이렉트로 가는데 그게 상수함수가 돼야 돼.
그 가지수, F와 G를 결정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냐 이거야. 근데 F는 총 4가지 경우의 함수가 있지. 1이 갈 수 있는 곳이 2군데, 2가 갈 수 있는 곳이 2군데. 근데 얘네 둘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경우하고 이게 한쪽으로 몰려가는 경우 이때가 몇 가지야? 2가지가 있지. 근데 이렇게 몰려가게 되면 G는 아무거나 다 가능하지 않나? 이게 뭐 몰려가더라도 당연히 합성을 해보면 1 대입해도 최종적으로 0에 도달하게 되잖아. 2를 대입해도 0에 도달하고. 근데 문제는 얘는 이렇게 X자 형태로 1대1이어도 얘도 1 대입해봐. 타고 들어가는 게 무조건 1이 나오지. 2 대입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쪽은 어떤 함수의 형태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2 곱하기 2에서 2에 제곱해서 총 8가지 경우가 있는 거고, 거기에 이게 첫 번째고, 얘가 X자 형태가 됐을 때 X자 형태가 됐을 때는 이게 만약에 이쪽도 1대1이다. 그러면 이거는 상수함수가 될 수 없지. 합성의 치역이 0과 1이 나오니까. 근데 이쪽에서 상수함수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 1 대입해도 0으로 가고 2 대입해도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는 이쪽이 F가 1대1인 경우, 그러니까 2가지고 G는 상수함수여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걔도 2가지 해서 4. 얘네 둘 더하면 12가지. 복잡한 문제는 아니지만 간단한 문제지만 여기 개수가 정의역의 개수가 적으니까 XY 집합이 적으니까, 근데 이게 원소의 개수가 늘어났을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계를 해주면 된다는 거야. 복잡한 문제도 응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수학을 잘하려면 확장성이 있어야 되지 응용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 7번에는 선생님이 여기에 체크를 또 동그라미에서 별표로 넘어갔지. 작은 동그라미는 선생님이 좀 쉬운 기본 문제라는 뜻이고, 동심원 형태를 그려놓은 거는 이것처럼 동심원 형태를 그려놓은 거는 좀 유형에서 조금 내용이 있다 하는 문제고, 별표는 뭔가 함정이 있거나 괜찮은 문제라고 선생님이 했을 때 별표를 좀 쳐놨어. 자,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 7번 문제는 x가 1, 2, 3, 4, 5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 f에 대해서 요거 재밌네.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얼마다? 이게 9라고 나와 있어.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거든. 근데 f는 뭐가 아니다? 상수함수가 아니다. 이런 것도 잘 읽어둬야지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상수가 아니다. 이게 뭔가 함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해보자. F1, 2, 3가 이게 9가 돼야 된다는 거는 1, 2, 3, 4, 5가 공역이잖아. 그 중에 뭐 몇 개를 골라서 9를 만들어야 되는데 3개를 골라야 되겠지. 그럼 그 조합이 순서는 뭐 뒤바뀔 수 있는 거고, 일단 합이 9가 나오는 경우를 찾아보면 뭐 1, 3, 5가 대번에 보이지. 1, 3, 5 보이고 1, 3, 5가 보이고 또 뭐가 보이니? 1, 3, 5도 보이고 2, 3, 4도 보이지. 2, 3, 4도 가능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서로 다른 값들로 구성을 하면 이렇게 2가지가 보일 거고,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이게 지금 1대1이라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동일한 값들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3, 3, 3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도 가능해. 1, 4, 4도 물론 순서는 뒤집어도 돼. 바꿔도 돼.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뭐가 있지? 2, 2, 5도 가능한가? 그렇지. 2, 5도 가능하지.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접근을 하는 거야.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1, 3, 4로 이제 배치를 한다. 그럼 얘는 일단 1, 3, 5로 배치를 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3팩이지. 그 상태에서 4, 5가 어디로 갈 수 있어? 4, 5는 걔네들은 아무 데로나 가도 상관이 없잖아. 지금 뭐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5가지 해서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것도 이것도 똑같겠지. 3팩 곱하기 5의 제곱이 똑같겠고, 그 다음 얘가 이제 좀 함정이 있는 부분이야. 봐. 선생님이 여기다 숫자를 좀 다시 구성을 해보면 얘는 1, 2, 3이 전부 다 3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이쪽으로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4랑 5가 얘가 아무 데로나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5가지 해서 5의 제곱으로 끝나는 건데, 여기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만약에 그 25가지 중에서 4, 5가 3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경우에는 뭐가 만들어져? 상수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상수함수는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요 한 가지 경우 4, 5가 다 3으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를 빼줘야 성립이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 경우도 생각을 해보자. 이 경우는 네 번째 거는 어떻게 되겠어? 네 번째 거는 얘를 좀 옮겨 볼게.
네 번째 거는 1, 4, 4로 이렇게 간다. 1, 2, 3, 2. 그리고 여기, 아니다. 요건 됐고. 1, 4, 4로 간다 그러면 이 1, 2, 3 중에, 1, 2, 3 중에, 하나는,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1에다가 배치를 해줘야 돼. 그럼 나머지 두 녀석은 4로 그냥 자동으로 배치가 된 거고, 예를 들어서 1이, 예를 들어서 1로 갔다. 그러면 2, 3은 4로 이렇게 가야 합이 9가 되는 거지. 그 상태에서 4랑 5는 아무 데로나 또 가도 상관이 없잖아. 이거 상수함수가 절대 나올 수 없지. 이미 두 개의 치역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5 곱하기 5, 5의 제곱이 또 곱해지는 거고. 그럼 이 밑에 거라고 뭐가 다르겠어? 똑같지. 얘도 똑같지.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답을 내보면 여기는 6 곱하기 25. 그러면 얼마야? 150이지. 얘도 150. 그냥 곱하기 2를 처리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고 여기는 25 곱하기 3이니까 75, 75. 그러면 150에 300. 450에다가 24까지. 그러니까 문제의 답은 474가 답이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실전에서도 시험 문제에도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지. 8번 문제는 선생님이 여기 동심원을 3개나 그려놨다는 얘기는 뭐 조금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뭐 킬러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별표가 아니잖아. 자, 1, 2, 3이야. X는. 선생님이 그림을 좀 그려놓고 이야기를 해볼게. X가 1, 2, 3이고 Y는 1, 2, 3, 4고 그리고 Z는 뭐야? 1, 2야. 1, 2인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와 Y에서 Z로 가는 함수 G가 있어. 근데 F는 1대1 함수고 그리고 G.F의 치역이 뭐가 나오도록? Z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치역이 한쪽으로 몰려가면 안 되는 거지. 합성함수의 결과가. 그치? 그러면 얘는 지금 이쪽 뒤에 있는 이 함수 G는 절대 상수함수가 되면 절대로 합성의 결과가 치역이 Z가 나올 수 없지.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려가는 경우는 배제를 해야 되는 거고. 아무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F, G 함수 종류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거야. 그럼 1대1 함수를 조건을 일단은 맞추는 거는 4P 3이겠지.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한번 더 보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1이 빠져 있어. 치역에.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야 될까? 얘네 셋이 이제 타고 들어가는 부분이잖아. 합성함수는. 그지? 이게 F니까. 타고 들어갈 때 이게 한쪽으로 몰려가면 안 되지. 그지? 한쪽으로 몰려가면 문제가 생겨버리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쪽 두 개로 나뉘어져서 들어가야 돼. 그때 뭘 사용하면 좋아? 분할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야. 이 세 개, 2, 3, 4를 두 개 하나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지. 그지? 이거 분할을 해줘야 돼. 그럼 두 개 하나로 뜯는 방법은 세 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 방법. 세 개 중에 두 개를 고르기만 하면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어. 예를 들어서 2, 3이 한 묶음이고 4가 한 묶음이야. 근데 이거 두 개를 여기에다가 1, 2쪽에다가 배치를 해줘야 되니까 다시 2팩이 곱해지겠지. 분배까지 해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2, 3은 1쪽으로 갔고 그리고 4는 이쪽으로 갔어. 그럼 이제 치역이 Z가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상태에서 1이라고 하는 이 녀석, 비어있는 이 부분, 뭐 이 상황, 선생님이 얘를 구체적으로 하나 든 거니까 뭐 4P3 안에 그 모든 다른 경우들이 다 들어있을 텐데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1만 바라보면 이 부분은 이제 아무데로나 가도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곱하기 2가 더 처리가 되면 끝나는 거네. 그러면 답을 계산을 해보자. 얘는 2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12. 그러면 200 얼마가 나와? 이거 12의 제곱이 144니까 2배까지 해주면 288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8번도 288로 답이 나왔어. 그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볼게. 9번을 한번 봐보자. 9번은 동심원이 두 개가 그려져 있네. 얘도 뭔가 내용은 있으나 그렇게 어렵진 않다. 자, 집합 A가 있고 5개, 원소 5개짜리. 그리고 가나다를 만족하는 조건의 함수의 개수를 A, B, C. 함수의 개수 또 찾는 거지. A, B, C 합을 구해라. A부터 보자. 가 조건은 F-X가 -fx다. 아이고, 이거 무슨 함수야? 기함수지. 마이너스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다가 한번 원소 중에 하나를 대입해 보자.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네. 1을 대입하면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서로 어떻다? 부호가 반대다.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설정을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부분하고 마이너스 2 부분하고 요 2 부분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얘가 갈 수 있는 게 뭐 마이너스 2로 갔다. 그러면 2에 대한 함수값은 그거의 반대 부호니까 얘는 2로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갈 수 있는 곳은 만약에 얘가 어디 한 군데로 가게 되면 2가 마이너스 2로 갔다.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자동으로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한 몸이야. 얘네 둘은.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뭐랑 뭐도 마이너스 1하고 1도 얘네 둘도 1이 만약에 0으로 가면 얘도 0으로 가야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1로 가면 얘는 마이너스 1로 얘가 마이너스 1로 가면 얘는 1로 요렇게 얘네 둘도 한 몸이지. 그러면 0은 이거는 자유롭지. 아니다. 자유로운 게 아니다. 이게 기함수니까 여기다 0을 대입해보면 F0은 마이너스 F0과 동일하니까 넘겨보면 2F0이 0이잖아. 그러니까 기함수는 특징이 무조건 원점을 지나는 거야. 0,0을. 그래서 0일 때는 무조건 0으로 가야 되고 얘네들은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5군데를 다 선택을 해줘도 돼. 그래서 5 곱하기 5로 끝나는 거야. 이게 A. 25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를 보면 나는 상황이 뭐야? 나는 이거 우함수지. 우함수는 어떻게 되겠어? 5개를 이제 설정을 했을 때 얘도 어떻게 돼? 2랑 마이너스 2가 여기서 그냥 봐버리면 2랑 마이너스 2가 같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5가지. 그리고 마이너스 1도 5가지. 그 다음 0도 5가지 해서 얘는 125가지. 이렇게 A, B가 다 만들어졌네. 그 다음에 다 조건도 보자. 다 조건도 재밌는 조건 같은데 XFX가 0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을 대입해보면 F1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0이 되겠지. 2를 대입해도 얘도 뭐가 돼? 0이 되겠지. F-1을 대입해도 그지?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다 0이지. 근데 한 가지만 문제가 있어. 얘네들은 다 0으로 고정돼 버리는데 얘네들은 다 0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0은 여기 0 곱하기 F0은 0이잖아. 그러니까 0은 굳이 0으로 가지 않더라도 0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0이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5군데 아무 데로나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 1, 2, 3, 4, 5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짓수가 몇 개? 5개가 되겠지. 이게 C.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이거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150에다가 5가 더해져서 155가 문제의 답이 돼. 자, 10번 문제를 한번 볼게. 10번 문제는 선생님이 별표를 많이 쳐뒀지. 여기에 4개의 별표를 쳐뒀는데 그 얘기는 어려운 문제란 얘기지. 선생님이 앞에 인트로에서도 소개를 했듯이 10번, 16번, 33번이 어려워. 그 중에 이제 10번이 이제 정말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거 알고 나면은 또 간단히 보일 수도 있어. 자, x가 1, 2, 3, 4, 5라고 이렇게 돼 있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그지? 공역이 지금 1, 2, 3, 4, 5인 거야. 근데 여기 보면 가하 조건에 보면 f를 합성. 이거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 합성 기호잖아. fnx 그러면 n번 합성한 거에 x를 대입했다는 거지. 근데 여기 x가 또 뭐라고 돼 있어? x가 지금 x에서 x로 가는데 요게 f 인버스 1, 인버스 1이 아니라 f1 F 2번 합성하고 1 대입한 거 이렇게 5개가 나온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네를 상황을 한번 봐보자. 1, 2, 3, 4, 5에서 1, 2, 3, 4, 5라는 거는 이거를 5번 합성한 게 서로 다르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5개의 치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의미하는 게 지금.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1이 1로 가. 그러면 F 한 번 합성하고 1 대입한 것도 1이고 2번 합성해도 1이고 그럼 이게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말이 안 되지. 이게 5개가 다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는 갈 수가 없고 지금 순환형으로 가는 거야.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X자 형태가 된다. 얘네 둘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F 3번 합성하고 1 대입한 거는 다시 2 나왔다가 1 나왔다가 다시 2가 되니까 그지? 똑같은 값이 나오잖아 계속.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5개가 그냥 골고루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끔 만들어둬야 되는 거거든. 계속 돌게끔 만들어야 돼. 예를 들자면 뭐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4로 가고 4가 5로 가고 5가 1로 가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 때 이제 요게 5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수를 생각을 해보면 F1은 1이 아닌 값으로 일단 출발을 해야 되겠지. 그럼 이거를 3이라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F2, F3, F4, F5는 각각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3 대입하면 3은 또 얼마, 또 다른 값으로 나와야 되고, 또 그 값이 뭐 4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또 4라고 했을 때 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다른 값들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남아있는 1, 2, 4, 5를 여기에다가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랑 동일해. 이런 순환형 꼴을 만드는 방법은, 그러니까 순환형 꼴을 만드는 방법은 4패까지 24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이거랑 상관이 없어. 이 24가지라는 숫자랑은 상관이 없이 이제 풀리게 되는데, 한번 봐봐. 이 두 번째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부분을 보면 x에서 정의되고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뭐의 개수를 찾으라 그랬어? gx의 개수를 찾으라고 그랬지. g 함수의 개수를 찾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f, g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요거는 4팩이 고려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g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g만 단독으로 몇 가지 종류가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답이 좀 크게 나오는 친구들은 이것까지 곱해서 뭔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이 24가지랑은 상관없이 지금 어떤 특정한 하나의 fx 상황에 대해서 gx가 몇 가지 종류가 나올 수가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그 이야기는 됐고, 조건을 한번 보자. 이거는 그냥 바로 얘기할 수 있지. g 인버스가 f랑 똑같다는 거는 뒤에다가 g를 각각 이렇게 합성을 했을 때 이게 그냥 항등함수로 지워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g.f가 뭐랑 똑같은 거, f.g랑 똑같다. 요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이거를 만족하는, 그지? 이 부분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가, g의 개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한번 보자,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자. 1부터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 1, 2, 3, 4, 5를 대입하면 다 성립해야 되지. 그러니까 g, f1 그게 뭐랑 똑같아야 되고, FG1하고 똑같아야 되고. 선생님 이거 5개 다 쓰려고 그러는데 편집으로 넘겨줄게. 자, 그럼 봐봐. 요 부분이 F1이 뭐야? F1이 문제에서 말하는 F1은 여기에서 얼마로 돼 있어? 2로 돼 있지. 그러니까 이게 G2랑 똑같지. 그 다음에 얘는 F2는 얼마야? 3이잖아. 그럼 G3이랑 똑같은 거고, 얘는 4니까 G4랑 똑같은 거고, 얘는 G5, 얘는 G1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알 수 있느냐? 자, 이 값이 G2부터 출발을 해볼게. 그냥 요게 G2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요 값이 예를 들어서 1이 나왔어. 그러면 G2가 1이 나왔다. 뭔가로 연결은 돼 있을 거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F에 얼마를 대입해야 1이 나와? F에 얼마를 대입해야? 5를 대입해야 1이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5란 얘기야. 그러니까 F1이 얼마? G1이 얼마? 5란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G2를 하나를 설정을 하고 났더니 G1이 그냥 5로 확정이 돼버렸고, 똑같은 원리로 G1이 오면 여기 5가 나오기 위해선 5가 나오기 위해서 F에 얼마가 들어가야 돼? F에 5가 연결이 돼 있는 건 4잖아. 그러니까 요 부분이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G5는 4가 확정이 또 돼버려. 그러니까 여기를 처음에 출발 지점을 어떤 숫자로 확정을 했더니 나머지 애들이 그냥 다 딸려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또 해봐. 여기 지금 F에 G4를 대입한 게 4란 얘기잖아. 그러면 F에 얼마를 대입해야 4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야? 3인 거지. 선생님이 지금 이거랑 좀 헷갈리고 있네. 설명하면서도. 여기야, 여기가 G4가 3. 그 다음에 또 같은 원리로 얘도 확정이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3이 나오기 위해선 F에 얼마가 들어가야 돼? F에 2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게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G3은 2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G2는 F에 얼마를 대입해야? 1을 대입해야. 요게 1. 그러니까 요렇게 그냥 하나가 확정이 돼버려. 그러면 이 문제는 G2가 1일 때
또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각각 요렇게 얘네들 나머지 애들이 다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G 1, 2, 3, 4, 5가. 오케이? 그러니까 F가 특정 F가 하나가 결정돼 있을 때 G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그냥 문제의 답은 5개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5개가 문제의 답이야. 이거를 그냥 문자로 놓고 출발하면 이거 굉장히 복잡해.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로 놓고 보면 쉽게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데 그나마 쉽게 보이는데 얘를 또 뭐 A라고 놓고 B라고 놓고 C라고 놓고 D, E라고 놓고 이렇게 출발해서도 설명은 할 수 있거든. 근데 굉장히 길어지고 써야 될 것도 많고 학생들이 많이 헷갈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문자로 안 놓고 그냥 어차피 이거 특정한 하나의 상황에 대한 G의 개수가 몇 개이냐를 보는 거니까 그냥 숫자를 대입해서 하나씩 선생님이 보여준 거야. 조금 쉽게 설명해 보려고 선생님이 노력을 했어. 자, 오케이. 11번 문제를 한번 봐보자. 11번 문제는 이건 뭐 동그라미 하나니까 쉬운 문제겠지. 마이너스 1, 0, 1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중 이 조건이 뭔지. 얘 의미하는 게 뭐야? 방정식이지. 근데 0이 아니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방정식은 아니지만 방정식을 등호를 이제 같지 않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f-1은 뭐가 아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거고 f1은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함수를 결정을 해보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얘는 어디로 갈 수 있어? 마이너스 1로 못 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2군데겠지. 그 다음에 0은 제약 조건이 없지. 그러니까 3가지. 그 다음에 1은 다시 어디로 갈 수 있어? 얘는 1로만 안 가면 되니까 몇 군데? 2군데로 갈 수 있지. 원래 함수의 총 개수는 이게 제약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333인데 얘네들이 갈 수 없는 곳을 정해놨기 때문에 2, 3,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몇 가지? 12가지가 되겠지. 이거 뭐 1대1 함수 아니야. 자, 11번의 답은 12고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가 볼게. 12번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문제 푸는 속도를 조금은 높여볼게. 앞부분에서 선생님이 이제 소개를 좀 해야 되니까 천천히 설명을 했지만 이제 속도를 좀 올려볼게. 비슷한 게 나오면 바로바로 해석을 하고 넘어갈게. 12번은 동심원이 있네. 유형이 뭔가 내용이 있나 보다. 1, 2, 3, 4. 1, 2, 3, 4가 아니라 A, B, C, D. X에서 X로 가는 함수 F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 근데 첫 번째 조건이 이거 아까 봤던 거지. 1대1. 이제 이야기 안 해도 되겠지. 1대1이라는 걸 일단 입력해두고 그 다음에 치역이 X가 나온다는 거는 뭐야 X에서 X로 가면은 당연히 치역인 거 아니야? 1대1 함수인데 당연히 치역이 X가 나와야 되겠지. 이거 쓸모없는 조건을 이거 중복인데 이거 과조건인데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역함수랑 원함수랑 똑같다? 그럼 당연히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이거 가나 조건이 다 쓸모가 없는데 요 놈들이 다 조건만 있었어도 근데 조금 이제 명확하게 해주려고 집어넣나 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야? 중요한 거는 FA가 F 인버스 A랑 어떻다는 거야. 근데 A에 대해서만 그렇구나.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아니 근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 자체가 1대1이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가나 조건이 분명히 다 들어있는 거지 뭐 다 조건에. 근데 오류 방지하려고 저 조건을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얘는 역함수가 이렇게 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거를 K라고 해봐. 그러면 F에 A를 대입해도 K고 F 인버스에 A를 대입해도 K라는 얘기는 거꾸로 K 대입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A가 나오는 거네. 이거 재밌네. 그러면 이 K가 뭐여야 돼? 이게 반드시 A라고 할 수 있을까? 얘가 A여도 되고 B면 안 될까? K가 B여도 이게 B로 그러면 여기도 B 대입하면 A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역함수와 동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A랑 무언가는 대칭 형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A, B, C에 대해서 A, B, C, D로 가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A가 A로 가면 그 자체로 끝났어. 얘는 이제 자유로워. 그지? 나머지 애들은 이제 1대1만 맞추면 돼. 근데 A가 만약에 뭐 B로 갔다.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어디로 가야 돼? A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까? A가 A로 갔을 때.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1대1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 뭐 영향을 받지는 않지. 그러니까 3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어디론가 갔어. B로 갔어. 그지? B로 가면 뭐야? 얘도 어디로 가야 돼? B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A가 D로 가면 D는 A로. 그러니까 얘는 A는 한 놈을 물고 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어떤 한 놈이랑 반드시 짝이어야 돼. 예를 들어서 그게 B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한 놈을 골라야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럼 얘네 세 개 중에 한 놈을 먼저 고르고 나서 예를 들어서 B를 골랐으면은 얘네 둘이 이렇게 결정이 돼 버리니까 C랑 D만 배치를 해주면 되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처리를 하면 되겠네. 그럼 6 더하기 6이니까 12번의 답은 12가 문제의 답이 되겠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의미를 해석만 해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가 볼게. x가 1, 2, 3, 4, 5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 오케이. 1대1 대응이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조건이 있다. 여기 원소의 개수.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fx랑 x랑 같아지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2개다. 이 조건이 있고. 그리고 3번 합성한 게 뭐가 돼야 돼? 항등함수 x가 나와야 된다. 이 조건이 어떻게 해석이 될까? 일단 뭐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자. 1, 2, 3, 4, 5, 1, 2, 3, 4, 5인데 x랑 같아지는 게 2개라는 거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1 대입했을 때 1이 나오거나 4 대입했을 때 4가 나오는 이런 게 1, 2, 3, 4, 5 중에 2마리가 있다는 거야. 그럼 5가지 중에 2마리를 일단은 골라놓지 뭐. 2마리를 골라놔. 그리고 동시에니까 곱하기 그 다음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1과 2 간단하게 그냥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X쪽으로 갔어. 그러면 이 3, 4, 5는 자기 자신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 그러면서 3번 합성해가지고 전부 다 항등함수가 되게끔 만들래. 3번 합성했을 때가. 그럼 이쪽은 고려를 안 해도 돼. 이쪽은 무조건 이렇게 돼 있으니까. F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3도 이거를 타고 갔을 때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 4도 마찬가지고 5도 마찬가지고. 그럼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3은 3으로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3이 4로 갔어. 그럼 4는 어디로 가야 될까? 4는 4로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3으로 가거나 5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3으로 가버리면 3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리지. 왜? 5가 항등함수가 돼버리니까. 5가 그냥 자기 자신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이게 3개가 돼버리잖아. 나 조건에 있는 게. 그러니까 3이 4로 가면 무조건 4는 5로 가야 되고 5는 3으로 가야 이렇게 돼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제 그려놓고 이제 한번 검증을 해보면 3 대입하면 4 됐다가 5 됐다가 다시 3으로 4 대입해도 5 됐다가 3 됐다가 다시 얼마로 가? 4로 가는 거야 이거. 이렇게 4로 가는 거지. 5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고 아니다.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아유 그냥 너무 막 그렸네.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5 대입하면 5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지. 근데 이런 함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어.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르게도 하나 있지. 자기 자신으로 안 가는 게. 그러니까 방금 그렸던 게 이 형태였고 그리고 또 이렇게 3이 5로 갔을 때 4가 3으로 가고 이렇게 몇 가지밖에 없어? 2가지밖에 없지. 자, 요거는 이제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없으니까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더 늘어나는 복잡한 상황이 되면 조금 더 간결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필요할 거야. 근데 그거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지는 않을게.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래서 답이 20가지가 나오는 거고 지금 13번 풀고 있는데 시간이 30분 정도 됐어. 자,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좀 짧게 끊으려면 이제부터는 정말 좀 빠르게 풀어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속도를 이제 정말 배속을 올려볼게. 자, 14번 문제는 1, 2, 3, 4, x가 그리고 y는 1부터 8까지. 자,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야기할 수 있지. 이제 보이지? 1대1 함수. 그지? f1은 또 1이래. 그리고 이게 재밌는 거네. 요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문제에서의 핵심 조건인 것 같은데 9 빼기 9 마이너스 fa가 속해 있대. 이 집합 fx. 그러니까 치역이란 얘기지 이거. 함수 f의 치역, 스몰 x는 정의역, x에 속해 있는 원소고 그거에 대한 fx 값이 원소인 집합이야. 거기에 원소라고 했으니까 9-fa는 항상 여기에 속해 있는 원소여야 된다. 이 얘기네. 그게 무슨 말일까? 지금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1, 2, 3, 4가 있고 1, 2, 3, 4, 5, 6, 7, 8이야. 한번 보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f1은 1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거 9-FA. 근데 A가 뭐지?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근데 A라는 지점을 이야기를 안 했네, 지금. 여기 언급이 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문제가 그렇다. 아무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대로 해석을 해보면 A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구해서 뺀 거는 항상 X의 치역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A가 예를 들어서 FA가 뭐 4라고 해볼까? 그러면 모두 원소가 돼야 되는 거야. 5도 치역의 원소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런 함수의 개수를 찾으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F2가 뭐 4로 갔어. F3이 5로 가고. 아니다. 그냥 요거 하나만 해보자. 그러면 F2가 4로 갔으면 모두 치역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4가 있으면 5도 짝이고. 그러면 여기 1이 있으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F1이 1이잖아. 그러면 9 빼기 F1, 8도 치역의 원소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1, 8이 이게 치역에 있어야 되는 거야. Y가 아니라 이게 치역이.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두 개가 더 있어야 되는 건데 정역의 원소가 4개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뭐 2, 3, 4 중에 한 녀석은 8로 가야 되는 거고 2나 3이나 4 중에 한 녀석은 8로 가야 되는 거고 나머지 두 녀석은 또 짝이 지어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합이 9가 나오는 녀석을 보면 2랑 7이 짝이고 3이랑 6이 짝이고 4랑 5가 짝이잖아. 그러니까 요 놈들로 배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함수의 개수를 찾아보면 지금 F1이 8이니까 무언가 이 셋 중에 한 녀석은 8에 대입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3시 1로 처리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2가 8로 갔어. 그러면 3과 4 쪽은 어딘가 이 27이나 36이나 45 셋 중에 한 군데로 이렇게 가야만 되겠지. 그지? 그럼 셋 중에 하나를 또 고르고 예를 들어서 27이 골라졌다. 그럼 3, 4가 거기에 배치가 되니까 곱하기 2까지 처리를 해줘야 되네. 그래서 9 곱하기 2에서 18이 문제의 답이겠지. 14번의 답은 18이 문제의 답이야. 그 다음에 15번 15번은 뭐 합답형이야 이건? 15번 문제도 한번 봐보자. 15번 문제는 집합 A의 원소가 -1, 0, 1에서 A로의 함수 F에 대해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래. 기억은 F0은 0이고 함수 F의 개수는 몇 개? 4개이다. 맞나 이거? 이거 뭐 하나씩 확인해 보면 되지. -1, 0, 1에서 -1, 0, 1로 가는데 F0이 0이다. 그럼 얘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1대1 함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 군데. 3 곱하기 3에서 9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얘도 세 군데. 근데 지금 4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지. 기억은 틀렸어.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니은은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 이것도 그거네. 우함수는 얘네 둘이 짝이 돼서 한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것도 3 곱하기 3에서 9가 되는 거. 이건 니은은 맞지.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디귿은 집합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FX가 X가 되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가 6개다 라고 돼 있어. 근데 확인을 해볼까? 합성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0, 1, -0, 1, -0, 1 이렇게 타고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이게 합성하면은 자기 자신이 되지? 일자로 가거나 X자로 가거나 그지? 그러니까 일자로 이렇게 가게 되면 합성을 해도 그지? 되지. 근데 X자 형태가 있어도 X자 형태로 이렇게 가더라도 이것도 가능하지. 근데 이게 상수함수처럼 이게 한쪽으로 몰려가는 게 돼버리면은 0 대입하면은 -1이 나오니까 이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X자 아니면 일자로 이렇게 있어야 되네. 그럼 형태가 몇 가지가 있겠어. 그냥 그려봐도 금방 셀 수 있겠다. 그냥 항등함수에 해당되는 게 하나. 그리고 X자 형태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그지? 그래서 3개 더 해서 총 몇 개? 4개가 문제의 답인가 아닌가? 4개니까 15번의 답은 니은이 되겠지. 2번이 답이지. 이거 지금 6개라고 돼 있는데 4개지 지금. 선생님이 뭐 빼놓은 게 있을까? 지금 일자로 이렇게 되는 거, 요렇게 X자, 그리고 요렇게 별표 모양, 그리고 위에가 X자고 요렇게 되는 거. 요렇게 4가지밖에 없지. 이거 만족시키는 게. F.fx가
X가 되는 경우가. 자, 16번 풀어볼게. 16번에도 선생님이 별표를, 아까는 10번은 4개를 쳐놨는데 얘는 3개가 쳐져 있지. 처음에 보면 두 1차 함수 F1, F2 이렇게 돼 있고, 함수, 합성함수 이거 4가지. 그러니까 얘네 둘씩 어떻게든 조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 4가지 합성함수가 뭐 또는 뭐가 된다. F1 또는 F2와 일치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을 대입하면 둘 다 1이 나오는 1차 함수라고 이야기가 돼 있네. 그러면 1,1을 지나는 거니까 F1X를 뭐라고 설정할 수 있어? 이거 일단 AX라고 이렇게 잡으면 1 대입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뒤가 뭐가 돼야 될까? A가 지워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1-A로 이렇게 설정하면 무조건 1일 때 1 나오지. 그럼 F2도 마찬가지로 B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여기를 설정해 보면 여기도 1-B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4가지가 F1 합성했을 때 그러면 이게 뭔지 F2 아니다. 번갈아가면서 할까? F1, F2, 근데 1차를 합성하는 거는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을 텐데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볼게. 그 다음에 F1, F2 이거 4가지가 이게 각각 F1인지 F2인지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해주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찾아주면 되겠지. 그지? 1차 함수니까 기본적으로 A, B는 0이 아니어야 돼.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어야 돼. 기본적으로 1차 함수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A, B가 0이 되면 이건 상수함수가 돼버리잖아. 자, 그럼 이거를 합성을 해보자. F1에다가 F2를 합성하면 A, BX 플러스 1-B 하고 1-A 이렇게 되지. 근데 정리를 했을 때 AB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B인가? 마이너스 AB. 여기도 X가 빠졌네. 선생님 다시 써볼게. ABX 플러스 A 마이너스 AB 플러스 1-A인데 마이너스 A 플러스 A 지워지지. 그러니까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ABX 그리고 1-AB 이렇게 나오네. 근데 이 밑에 것도 아마 똑같이 나올 거야. 1차를 1차에 합성한 거 순서 바꿔도 똑같아 이거. 해볼까? B 여기에다가 때려 넣는 거지.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해봐도 ABX 나오고 B 나오고 마이너스 AB 1-B 그래서 결국 똑같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지. 1-AB 똑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똑같아. 요 부분은. 그리고 F1에 F1을 합성하면 요게 이렇게 되고 얘도 정리를 좀 해보면 A제곱 X 플러스 A 마이너스 A제곱 이것도 똑같이 이게 지워지네. 1-A제곱이 뒤네. A제곱 X제곱 A제곱 X 1-A제곱 그럼 얘도 뭐 똑같이 나오겠지. B로만 바꿔주면 되겠지. 이렇게 3가지 종류가 나왔어. 그지? 이거 4개를 이렇게 합성을 했을 때 얘네 둘은 똑같이 나왔고 근데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F1이 될 수도 있고 그지? 이게 F1이 될 수도 있고 F2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F1일 때 F2일 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F1이다 그러면 요게 지금 뭐랑 똑같아야 돼? A랑 똑같아야 되지. 그럼 A를 넘겨서 저쪽으로 묶어보면 B 빼기 1은 0. 근데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B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F1일 경우.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될까? 이때는 똑같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F2랑 똑같으려면 B가 돼야 되니까 B로 묶었을 때 A-1이니까 B는 0이 아니잖아. 그래서 A가 1인 거지. 얘가 선택이 됐을 땐. 그지? 그러니까 A가 1인 거야. 이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요 경우들도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얘도 요게 F1이다. 그러면 뭐가 돼? 얘랑 A제곱이랑 A랑 같아야 되니까 그냥 A가 1이 되는 건가? A가 1이 되는 거지 이거는. 그지? 맞아? 그리고 요게 뭐가 됐을 때 요게 F2가 되면은 여기가 B가 되니까 A제곱이 B가 되는 거고. 그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F1이 됐을 때 B제곱이 A가 되는 거고 얘는 거꾸로 F2가 됐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냥 B가 1이 되는 거지. 그지? 요게 의미하는 건. 그러면 이제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서부터 B가 1이야. 첫 번째. B가 1일 때. 그때 A는 1이 돼 버릴 수도 있고 A는 1이 될 수도 있고 B가 1일 때 여기에서 B가 1이면 A는 뿔마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 그리고 요 경우에 요게 1, 1이 나왔다 그러면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B가 1일로 끝날 수도 있고 뭐 A도 1인 거니까 이건 뭐 다 만족하네. F1이든 F2든. 그러니까 이거 가능한 거고 이 조합이 가능하고 거꾸로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에도 이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이 돼야 되겠다. B가 1인 경우 요쪽에 타고 와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1인 걸로 요렇게 선택이 돼야 되는구나. 요렇게.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네. 이거 경우를 뭐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다 찾아버리면 되겠는데? 그럼 또 어떤 경우가 더 있겠어?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 얘가 이제 1일 때, A가 1일 때, 뭐 A가 1이면 여기가 B가 1인 경우, 그거는 이미 여기에 했으니까 그냥 A가 1이다. 요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했을 때 A가 1이 들어가면 B제곱이 1이니까 B가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1이고 A가 1이 되는 이 경우까지도 가능하네. 그지? 그러니까 총 몇 가지? 세 가지 경우가 나온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F1, 2 순서상의 개수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답을 낼 수가 있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A, B가 다 1이야. 그러면 얘는 F1이 뭐가 되는 거고 X가 되는 거고 F2도 X가 되는 거지. 그럼 이때는 F1은 뭐가 돼?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F2가 뭐가 되는 거고 B가 1이면 그냥 X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건 반대로 B가 마이너스 1이면 F2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F1이 그냥 X가 되는 거.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세 가지. 답은 되게 단순하게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경우를 나눠서 이 복잡한 거를 좀 선택을 해주는 과정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별표 3개 정도 쳐둔 거야. 학생들이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소개를 해본 문제야. 자, 넘어가자. 17번은 S가 1, 2, 3, 4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X, Y가 있다. X, Y의 합집합은 S가 되는 거네. 합집합은 S고 교집합은 또 공집합이다. 그럼 두 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합집합을 해서 S가 되면서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두 개로 분할을 해줘야 돼. 그럼 4C 2 하고 원래는 두 개 분할하는 게 2팩인데 X, Y에 배치까지 해줘야 되니까 다시 2팩. 그러니까 X라는 집합의 두 개를 선택해서 X라는 집합의 원소가 두 개가 있고 Y라는 집합의 원소가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배치할 걸 네 개 중에 두 개를 고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두 개가 선택이 되니까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지. 이거 뭐 분할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선택이라고 봐도 되겠네. 그러니까 6가지의 형태가 있어. 근데 함수 F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일단 이거를 이제 정의역, 공역을 만드는 방법은 6가지인데 그때마다 역함수가 존재하게끔 만들려고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에 1, 2 그냥 3, 4를 이렇게 배치를 했다. 그러면 1, 2 이렇게 있고 3, 4가 이쪽에 있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이어야 되잖아. 그냥 2팩이지. 그럼 2팩에다가 6만 곱하면 12가지 이렇게 5번에 그냥 답이 있는 거네. 17번의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넘어가 볼게. 18번 문제는 이거는 선생님이 뭐 기호 해석이라고 써놨는데 지금 생긴 거를 봐봐. 문제 생긴 걸 보면 이게 되게 뭐 있어 보이지? 그지? 요것만 처리해서 무슨 말인지만 알면 그냥 쉽게 풀리는 문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쉬운 문제라는 거지. 자, 근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자. I랑 J는 어디에 속해 있는 원소다? X에 속해 있는 원소다. 그리고 I랑 J는 같지 않다. 근데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 그거를 만족시키는 F. 그러니까 F가 원소인 거지. 근데 그 F는 또 라지 F에 속해 있어야 된다고? 라지 F는 뭔데? 집합 라지 F? 이게 좀 표현이 애매하다. 이거 뭐 오타가 있나? 모두 문제를 처음부터 읽어보면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집합 X인 함수 전체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니까 F가 의미하는 게 함수들이야. 여기 함수들. 무슨 함수들?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X에서 X로 가는 함수들을 모든 종류를 F라고 하겠다. 근데 그거에 속해 있는 원소 F가 이 집합의 원소인 거지. 그지? 오케이. 근데 표현이 조금 아쉽다, 이거. 스몰 F가 메인인지 라지 F가 메인인지가 좀 그러네. 근데 흐름상으로 보면 이 스몰 F가 원소란 얘기지. 그지? 그러면 A가 의미하는 거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함수들을 찾으면 되는데 이게 원소가 서로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이게 뭐야? 1대1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1대1 함수의 총 그 모든 함수의 경우들이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런 게 몇 개가 있을까? NA는 몇 개? 1대1 대응 함수니까 그냥 3팩, 6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금방 풀려버리지. 그 다음에 B는 F가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 중에서 똑같은 맥락에서. 근데 F1이 1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2로 가거나 3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이 1은 2군데. 그럼 나머지는 3군데씩 갈 수 있으니까 MB는 몇 개? 18개. 그러면 이거랑 18번의 답은 24시겠네. 24가 문제의 답이지. 그러니까 기호 의미만 해석하면 그냥 풀리는 간단한 문제에 해당이 됐다. 자, 그 다음에 19번은 여기 동식원을 선생님이 3개나 그려놓은 거 보니까 뭔가 좋은 내용이 들어있다는 얘기겠지. 자, 두 집합 x, y에 대해서 다음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근데 조건을 보자. 조건이 재밌게 생겼네.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형태지. x1과 x2가 더해진 함수값은 fx1과 fx2의 합과 어떻다? 똑같다. 이거 재밌다. 이게 무슨 말일까? 직관적으로 바로 느껴지진 않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나 조건은 fx1하고 fx2하고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아이고, 이거 뭐야? 이것도 사실은 1대1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성립하면 이거이면 이거다라는 걸 대우로 바꿔보면 x1과 x2가 다르면 이거이면 뭐가 되는 거야? fx1과 fx2가 다르다 이렇게 돼버리잖아. 이게 바로 1대1이지. 그러니까 이게 참이면 이것도 참이니까 이게 1대1 함수를 의미하는 거고 얘도 똑같이 1대1 함수를 의미하는 거지. 그럼 1대1에서 이 가족법론을 만족시키는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만 찾으면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네. 자, x는 지금 마이너스 1, 0, 1이고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야. 자, 그러면 한번 봐보자. 어떻게 될까? 이게 무슨 뜻일까? x1과 x2의 합의 함수값은 각각의 함수값의 합과 동일해야 된다? 느낌이 안 오네 잘. 예를 들어서 fx1이 이 공역액 중에서 하나를 골라. fx2도 하나 골라봐. 그치? 그러니까 경우를 좀 생각해 보면 되는구나. x 플러스 x2가 의미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두 개의 값이잖아. 그리고 x1, x2는 지금 서로 다른 녀석이겠지. 같은 녀석도 되는구나. 그럼 요거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보자. 만약에 마이너스 1과 0을 골랐다. 그러면은 얼마가 될 수 있어?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0 더하면 그러니까 1도 나올 수 있고 0, 1 더하면 1, 마이너스 1 더하면 0도 나올. 이거 세 개가 다 나오고, 그리고 똑같은 녀석 x1, x2가 똑같아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마이너스 2도 되고 1도 2도 되는 거지. 그지? 1, 1이 됐을 때. 근데 요거의 함수값이 각각 개별적으로 함수값들을 더한 것과 동일하다. 이거 특수하네. 그냥 바로 안 보이네. 이렇게 5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근데 뭐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는 여기에 정의역이 없으니까 그거는 뭐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냥 마이너스 1, 0, 1만 이야기를 하면 되네.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F0하고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되면 F0 더하기 F-1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아이고, 의미 알아냈다.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조건식들을 뽑아보면 되겠네. 0하고 마이너스 1하면 이렇게 되고 1하고 마이너스 1하면은 이렇게 되네. 그리고 뭐 0하고 1하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거 3개지 지금. 요거 3개.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3개. 요거 하나, 둘, 3개. 근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얘가 지워지니까 F0이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것도 F0이고. 그러니까 F0은 0이니까 0은 F1 더하기 F-1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 문제 재밌다, 이거. 그 다음에 얘는 F0은 0이니까 F1과 동일하다. 그럼 뭐야, 이거? 이건 뭐 당연한 거네. 그지? 이거는 뭐 아무 의미가 발생이 안 됐고, 이거 2가지만 만족시키면 된다, 이거야? 그럼 F0은 0으로 고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F1과 F-1이 부호가 반대다. 와, 재밌다, 이거. 그러니까 얘네 둘은 그냥 확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이 만약에 2로 갔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뭐 기함수 조건처럼 생각을 하면 되겠네. 기함수네, 이거. 최종적으로 기함수를 의미하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1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요거 5군데 하고 그냥 5가지로 끝나는 거네. 그냥 5가지가 문제의 답이 되는 거네. 5개. 뭐야? 아, 선생님이 실수했다. 이게 5가지가 아니라 지금 뭐가 있었어? 나 조건이 있었지. 나 조건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곳으로 못 가니까 여기 F형이 0으로 가 있으면 몇 가지? 이거 0으로는 못 가지. 그래서 4가지가 문제의 답이 되는 거야. 20번은 보면 A가 1, 2, 3. A가 1, 2, 3인데 요게 뭘 만족시켜야 되냐면 FX가 돼야 된다. 아, 요게 재밌네. 자, 요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F1을 대입해보면 F1이 뭐랑 똑같아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F1이 2로 갔어. 그러면 F2는 자동으로 뭐랑 똑같은 거야? 2랑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면 이제 3은 일자로 가도 되고 여기다 3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할 거 아니야. F3이 3이니까 똑같은 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일자로 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이렇게 돼도 성립이 되겠지. 왜냐하면 F3이 F3이다. 근데 얘네 둘 다 2야. 그러면 F2, 2 성립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걸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얘네가 자기 자신한테 가거나 아니면 요렇게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있는데 한 놈이 이렇게 가게 되면 요 1 지적당한 녀석 요 놈 있지. 요 놈은 그냥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2도 자기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요쪽으로 이렇게 몰려가거나. 그러니까 형태는 상수함수 경우가 있고 상수함수 형태가 있고 항등함수 형태도 항등함수도 가능하네. 그러니까 다 일자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가능하고 상수함수도 가능하고 근데 상수함수나 항등함수가 아니지만 2개가 한쪽으로 몰려가고 나머지 하나가 일자인 경우 근데 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돼. 이렇게 가면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될 거야. 지금 이 상황으로 놓고 해보면 F3이 뭐 대입이 되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근데 얘가 2가 됐다 그러면 F2는 2가 돼야 되겠지. 근데 1로 가 있으니까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 가. 지금 얘네 둘이 이쪽으로 갔으면 얘는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일자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2개가 한쪽으로 몰려가고 하나가 일자인 경우 이거 몇 가지가 있겠어. 셋 중에 하나만 골라가지고 일자를 보내고 그치?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뭐 예를 들어서 1이 1로 갔을 때 2, 3은 뭐 2로 몰려가거나 아니면 3으로 몰려가거나 2가지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지. 이게 지금 마지막 이거 하나 둘 세 가지 해서 이 3가지를 더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상수함수는 몇 가지? 한쪽으로 3개가 다 몰려가는 경우 한쪽으로 3개가 다 몰려가는 경우 그리고 항등함수 2개가 몰려가고 하나가 일자인 경우 이것까지도 가능해.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3가지 항등함수는 하나 얘는 6가지 해서 이거 다 더하면 몇 가지? 10가지가 나오네. 20번도 이거 해석이 좀 필요한 문제야. 요 의미가 뭔지. 근데 원소가 적으니까 금방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열 조합에 해당되는 함수의 개수 문제 21번부터 33번까지 한번 풀어나가 볼게. 여기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야. 자, 21번 A가 1, 2, 3, 4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에서 A로 가는 함수 fx 개수를 구하여라. 근데 FA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뭘 의미할까 이거는? 자,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데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A인데 치역이 변수보다 FA가 A보다 작다. 예를 들어서 뭐 1이다. 그럼 1이 갈 수 있는 곳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뭐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이거 뭐 이러냐? 그럼 2가 갈 수 있는 곳은 그러니까 1이 갈 수 있는 곳은 한 가지. 근데 2가 갈 수 있는 곳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1대1이 아니니까 얘는 2가지. 그럼 3은 아이고 끝난 거 아니야? 엄청 쉬운 거네. 3은 3가지. 그 다음에 4는 4가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냥 결과가 4팩토리얼이랑 똑같네. 그래서 24가 답이 되는 거겠지. 21번의 답은 24. 이건 쉬운 문제. 22번도 보자. 22번도 이것도 쉬운 문제네. 22번도 한번 봐보자. 22번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인데 여기서 선생님이 방금 뭘 풀었는데 뭘 잘못 봤냐면 f3이 6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렸어. 이걸 등호 처리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답이 잘못 나왔어. 자, f3이 뭐보다 크게 나왔다? 6보다 크게 나왔고 이 두 번째 조건은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더 크다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증가함수야. 변수가 크면 함수값도 더 크게 나와야 되니까. 그럼 상황을 보자. 1, 2, 3, 4, 5에서 3, 4, 5, 6, 7, 8, 9. 근데 F3이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6으로 갔을 때부터 출발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세주면 되겠네. 3이 6으로 갔다. 그러면 얘는 갈 수 있는 곳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3C2 곱하기 얘도 두 개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3C2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놈이 6으로 안 가고 7로 갔어. 7로 갔어. 그러면 얘네 둘은 4개 중에 2개.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얘는 2개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8로 갔어. 이게 8로 가면 여기 몇 개 중에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되고, 얘는 2개 중에 하나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8은 안 되는 거지. F3은 그러니까 F3은 뭐 또는 뭐가 되는 거야? 6 또는 7까지만 가능한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 두 가지만 더해주면 문제의 답이 된다. 요거 두 개 계산해보면 9 더하기 이게 얼마야? 4, 3의 반, 6이지. 그래서 답은 몇 가지? 15가지. 근데 선생님이 방금 한번 풀 때 이거를 6이라고만 생각하라 하고 풀어가지고 선생님 틀렸어. 그래서 다시 지금 푼 거야. 자, F1이 다음과 같대. 선생님이 이거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선생님도 그냥 읽고 다시 생각해보고 뭐 기억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기억이 안 나면 선생님도 뭐 생각을 해야지. 한번 풀어봤다 하더라도. 자, 두 집합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만약에 여기가 등호가 없었으면 이 문제는 그냥 이 6개 중에 5개 고르고 끝나. 근데 여기 등호 처리 때문에 같은 경우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크거나 같잖아. 근데 얘네가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지. 그래서 경우를 나눠. 그러니까 요 놈이 둘 다 이렇게 되는 경우, 둘 다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색깔을 바꿔볼게. 첫 번째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얘는 이건데 여기가 등호일 때,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여기를 등호로 놓고 이렇게 놓고, 네 번째 경우는 어떻게 놓으면 돼? 둘 다 등호로 이렇게 놓으면 그냥 네 가지로 다 쪼개져서 이거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한번 풀어보자. 요때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이거는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6개 중에 그냥 5개를 고르기만 하면 돼. 그치? 그냥 단순 증가함수일 때는. 그러니까 65로 끝나는 거고. 근데 얘는 요거 두 개가 서로 같은 상황이야. 그럼 몇 개만 고르면 돼? 4개. 요거 하나, 둘, 셋, 4개만 고르면 되지. 그러니까 64가 되는 거고. 또 이때도 마찬가지겠지. 이때도 여기만 등호가 있고 여기는 부등호니까 네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 그럼 이게 등호가 2개다. 그럼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같고 요거 하나니까 6개 중에 3개만 선택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6이고 이게 6, 5의 반 15고 얘도 15. 얘는 6, 5, 4에 6으로 나누니까 20. 5, 4, 20. 그럼 이거 더하면 50에다가 이것까지 56이 문제의 답이 되겠네. 선생님이 이거를 별표를 쳐놓은 이유는 그냥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냐? 이게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별표를 하나 쳐뒀어. 자, 23번. 답이 56 맞아. 그 다음에 24번으로 넘어가 볼게. 아이고, 이제 여기가 배경지가 없어져 버렸네. 배경지 하나 더 띄울게. 자, 그 다음 24번은 x는 10 이하의 소수. 10 이하의 소수면은 뭐뭐 있어. 일단 먼저 그것도 밝혀놓자. 2, 3, 5, 7까지. 그 다음에 8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6, 7, 8까지. 자, 그냥 썼어. 근데 x에서 y로인데 이거 뭐야? 이거 증가함수. 증가. 그 다음에 F3은 3으로 고정. 이걸 쓸걸. 이렇게 세로로 써놓을걸. 그러면 F3은 3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다. 색깔을 바꿀게. 요렇게 돼 있어.
그러면 나머지는 증가 형태야 되니까 2가 갈 수 있는 곳은 두 개 중에 하나. 얘는 이쪽에서. 이거 뭐 더 쉬운 거지. 방금 푼 게 더 복잡한 거지. 그러니까 10 곱하기 2니까 몇 가지? 20개. 이거는 그냥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25번으로 넘어갈게. 25번 문제. 얘는 또 동심원이 두 개가 있으니까 뭔가 내용이 있겠지. 오, x가 25번 1, 2, 3. y는 1, 2, 3, 4, 5. 공역이. 자,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여기 조건을 보면 F1과 F2가 F1과 F2가 어떻게 돼 있어? 이게 뭐라고 돼 있어? 짝수. 그리고 F2랑 F3 곱한 것도 짝수. 그러면 뭐 하나씩 해보면 되겠지. 이게 짝수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지. 짝짝도 가능하고 홀홀도 가능하고. 그치? 그러니까 요놈 F2가 홀수일 때 짝수일 때. 그러니까 F1, F2, F3 이렇게 놓고 얘가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이렇게 나눠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 그럼 F2가 만약에 홀수야. 그러면 F1도 뭐가 돼야 돼? 홀수가 돼야 두 개 더해서 짝수가 되겠지. 근데 얘가 홀수면 여기는 이제 뭐 짝수가 자동으로 무조건 돼야 되겠지. 곱해서 짝수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이게 짝수면 F1은 짝수로 확정. 근데 F3은 이게 이미 F2가 짝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홀도 되고 짝도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찾아주기만 하면 되겠네. 개수를 세보자. F1이 홀수로 갔어. 홀수가 지금 여기 몇 개 있어? 1, 3, 5, 3개니까 3가지. 그럼 얘도 3가지. 그럼 F3은 이거 1대1이라는 거 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로나 가도 돼. 이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야. 짝수는 2마리가 있으니까 얘는 2가지. 그 다음에 더하기. 밑에 거는 짝수. 그럼 2 곱하기 2에다가 얘는 곱하기 홀수일 때 또는 짝수일 때니까 F3이 짝수로 가면 홀수로 가면 3가지고 짝수로 가면 2가지. 그러니까 홀짝 아무데나 5개 그냥. 이게 뭐야? 홀짝이 모든 자연수지 그냥. 이렇게 그러면 이게 18에다가 20이니까 답은 38이 되겠네. 25번의 답은 38. 38이 맞아. 선생님도 나이가 38일 때가 있었는데 벌써 좀 지났네 많이. 자, 26번. 시간 빨리 간다. 자, 26번. 두 집합 x가 1, 2, 3, 4. y가 4, 5, 6.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 근데 f1이 뭐가 아니고 2가 아니고 f1은 3이 아니다. 그리고 치역과 공역은 똑같다. 치역과 공역이 똑같다. 그러면 f1과 f2는 서로 다르고 f1과 f3도 서로 다르다. 그럼 f2랑 f3은 서로 같아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f1하고 f2, 3이 다르기만 하면 돼. 그럼 동시에 그렇게 돼야 되고 치역과 공역. 이거 괜찮은 문제 같은데? 또 직관적으로 느낌이 바로 안 오는데? 치역과 공역이 똑같다. 그럼 최소한 하나씩은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네. 근데 F1, 2가 그러니까 이거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눠야 되겠지. 하나, 2개짜리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배치가 돼야 되는데 F1과 F2는 여기에는 1, 2가 같이 올 수 없고 1, 3이 같이 올 수 없으니까 이야기 됐지. 그럼 여기에 무조건 2, 3이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이 셋 중에 하나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가조건을 만족을 시킬 수가 있지. 그리고 나조건까지 이제 합쳐서 이제 남은 숫자 1하고 4는 그냥 다른 곳으로 이제 가면 되겠네. 딴 곳이 아니라 4, 5, 6 중에 아무 데나 가도 상관은 없지.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치역과 공역이 만족시키기만 이것만 하면 되는 거네. 그럼 일단 3개의 그룹을 무조건 1, 4, 2, 3으로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여기다가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네. 그러면 뭐 321 아니야? 3팩토리얼? 6개? 이것도 선생님이 너무 쉽게 보고 있나? 지금 뭔가 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2개로 나눴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거 말고 또 있나 생각을 해보자. 근데 또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만 나누면 돼? 1, 2하고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모형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 이게 전체 경우에서 빼는 걸로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하나 2개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1, 2는 안 돼. 그리고 뭐도 안 돼? 1, 3도 여기에는 같은 곳이 올 수 없어. 같은 곳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하나 두 개로 쪼개는데 이거 두 개의 방법은 제거를 해야 돼. 그럼 네 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 방법이 6가지니까 네 가지가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1사랑 2, 3이랑 선생님이 너무 쉽게 봤었네. 그럼 2, 4도 되고 3, 4도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네 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 상태에서 곱하기 3팩이 돼야 되는 거네. 선생님이 요거를 놓치고 있었네. 그럼 6, 4, 24가 문제의 답이 되는 거야. 26번의 답은 24가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7번으로 또 넘어가 볼게. 그래도 몇 번 녹화를 실패하다가 27번까지 왔다. 선생님이 1번부터 한 7, 8, 9번까지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처음부터. 그리고 또 한 10번까지 갔다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시 처음부터 막 몇 번을 이랬거든. 자, 27번. 27번은 A가 1, 2, 3, 4, 5, 6, 7이야. 근데 1대1 대응. 근데 F1은 7로 연결이 돼 있다. 1, 2, 3, 4, 5, 6, 7 빠르게 써놓고 1은 7로 고정이 돼 있대. 1은 7로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거 왜 이렇게 안 눌러져? 아이고 씨, 여기가 또 7이 어디 갔어? 7 이렇게 7 연결을 해놓고 K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FK는 K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2가 갈 수 있는 곳을 생각을 해봐.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그리고 1대1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2는 2보다 F2보다 F2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쪽으로 둘 중에 하나. 그럼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F2가 2로 갔어. 그럼 F3은 3보다 작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1대1이니까 얘도 갈 수 있는 곳이 두 군데지. 그러니까 3도 두 군데. 그치? 4도 몇 군데겠어. 4랑 여기 뭐 예를 들어서 3이 3으로 갔다 그러면 1, 4가 남아있으니까 얘도 두 군데. 얘도 두 군데. 얘도 두 군데. 그래서 2 한 다음에 7은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지. 하나밖에 없잖아. 얘는 자동으로 확정. 얘는 자동. 해서 몇 가지? 32가지가 문제의 답이네. 자, 27번도 뭐 해결이 됐고 쉽게 이거는 유형 문제였고 그 다음에 28번. 28번은 얘도 뭐 그렇게 안 어려운 문제인가? 이것도 유형 문제. 선생님이 이 소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야.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있고 여기 1, 2, 3.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정의역 공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치역과 공역이 동일해야 된다. 그럼 얘네들이 화살표를 적어도 하나씩은 받아야 되잖아. 그때 어떻게 한다? 앞에서도 몇 번 소개를 했지만 얘를 세 개의 묶음으로 분할하는 거야. 분할해놓고 여기다 뿌려주는 거지. 세 덩어리를. 그러니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하나, 네 개도 가능하고 그리고 하나, 두 개, 세 개도 가능하고 두 개까지도 가능하겠네. 그리고 또 있나? 3, 3빵? 그건 안 되지. 하나는 최소한 있어야 되니까. 그럼 요 경우 이제 다 계산을 해주기만 하면 되네. 그럼 얘는 6C 1, 5C 1 하고 반드시 2팩으로 나눠줘야 되지. 그리고 3팩이 다시 곱해줘야 되고 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얘는 그냥 6C 1, 5C 2 하면 끝났고 거기다 분배 3팩. 그 다음에 얘는 6C 2, 4C 한 다음에 둘이 똑같으니까 얘는 2팩이 아니라 3팩으로 나눠야지. 얘는 1이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눈 거고. 얘는 서로 다 다르니까 나눠서 보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이거 분할하는 방법이지. 자,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끝이 나. 얘는 30의 절반, 15에다가 6을 곱하니까 90. 그리고 얘는 60에 6이 곱해지니까 크다. 360.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6에다가 6호의 반. 이게 6이 지워지고 3팩토리얼이랑 4C가 지워지고 6호의 반 15가 되나? 여기 15만 더해주면 되네. 그러면 이게 450에 15가 더해지니까 나는 지금 몇 개가 나오는 거야? 28번에 465가 나왔는데 이게 뭔가 어설프다. 지금 또 여기 3팩 안 곱했나? 3팩 안 곱했네. 그러니까 여기 6C2에다가 4C하고 3팩 나누고 다시 3팩이 분배를 해줘야 되니까 이게 지워지는구나. 그럼 6까지 15에다가 6까지 곱해줘야 되니까 또 90. 그럼 90이면 얼마? 180에 360이니까 540이 문제의 답이 되겠네. 28번은 4번. 28번에 4번 맞고 그 다음에 29번 몇 문제 안 남았다. 29번은 집합 1, 2 그리고 1, 2, 3, 4, 5, 6으로 가는 함수 중에 F1과 F2의 합이
뭐 4의 배수 형태가 되게 만드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1, 2에서 가는 거야. 1, 2, 3, 4, 5, 6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 두 개의 합이 4의 배수. 이것도 재밌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아주 좋아. 이거 선생님이 여기 별표를 안 쳐뒀는데 지금 쳐놓게. 그러니까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봐보자. 얘는 뭐냐면 4의 배수를 만들려면 4를 아니다. 정수를 4의 배수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 돼. 그러니까 4의 배수 형태가 있고 4의 배수보다 하나가 남는 애들이 있고 4의 배수보다 두 개가 남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정수 분류하는 4의 배수 기준으로 정수를 분류하는 거야. 이렇게 4개의 종류의 숫자들로 정수들은 다 구분이 되지. 그지? 뭐 자연수들만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그지? 그러면 요 유형을 선생님은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고 C라고 하고 D라고 했을 때, 자, 두 개 더해서 4의 배수가 나오는 거는 AA 두 개의 형태가 더해져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 CC 형태가 더해져도 두 개가 남으니까 더해지면 4의 배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CC 형태도 되는 거고, 이거, 그 다음에 DD 안 되고 BB도 안 되지. 근데 또 어떤 경우가 돼? BD도 가능하지 않아? BD의 경우도? 이거 하나 남는 거랑 3개 남는 것도, 이것도 가능하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CC도 얘기했고, AA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뭐 되는 경우가 없네. 근데 A에 해당되는 원소가 뭐가 있어? 지금 4의 배수는 1, 2, 3, 4, 5, 6에서 4 하나밖에 없고, 얘는 하나가 남는 게 1하고 5가 있고, 2개가 남는 건 2하고 6이 있고, 얘는 3개가 남는 거는 그냥 3 자체밖에 없지. 그지? 그러면 이제 F1과 F2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면 AA 형태, 첫 번째 AA 형태부터 보면 둘 다 4의 배수로 간다. 그러면 뭐 이거 둘 다 그냥 4로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CC 형태로 간다. C는 뭐야? 2랑 6이잖아. 그러니까 2하고 6, 둘 중에 한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CC 형태는 1이 갈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2가 갈 수 있는 곳도 두 군데. 그래서 2의 제곱, 4가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D 형태. B는 1호 중에 하나. 1호 중에 하나로 가거나, 그러니까 한 녀석이, 이게 맞는 건가 지금? 이건 한 가지. 얘는 2, 6으로 간다. 그지? 둘 다 이건 맞아. 그 다음에 얘는 근데 한 녀석이 1이 1호 쪽으로 갔다. 그러면 2는 무조건 3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이 1호 쪽으로 가는 가지 수가 두 가지. 그때 곱하기 1이지. 얘는 그냥 3으로 확정이 돼버리니까. 근데 반대로 뒤집어진 경우도 있으니까 결국 2를 또 곱해서 몇 가지? 4가지.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9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네. 지금 29번은 답이 몇 개? 9개. 자, 기운이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좀 힘을 더 내볼게. 30번. 자, 30번 문제는 지금 X가 마3, 마2, 마1, 1, 2, 3 이렇게 있는 상태야. 근데 조건이 이쪽에 이제 쓰여져 있는데, 조건을 한번 보자. 이 조건을 보면 지금 X의 모든 원소 스몰 x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절대값이 지금 잘못 나와 있어. fx가 f-x랑 더해졌을 때 절대값이 1인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또 두 번째 조건을 보면 0보다 큰 녀석은 무조건 함수값이 이쪽으로, 얘네들은 이쪽으로만 배치가 될 수 있고 얘네들은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네. 그러면 F1이 갈 수 있는 곳, F2가 갈 수 있는 곳, F3이 갈 수 있는 곳은 이쪽으로 확정이 돼 있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F1이 1로 가. 그러면 F-1은 어디로 될 수 있어? 마이너스 2로 가거나 마이너스 2로 확정인가? 그지? 이 경우밖에 없지. 근데 F1이 만약에 2로 가면 얘는 마이너스 3도 다 가능하고 마이너스 1도 가능하지.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보자. 어떻게 되는지. 0보다 큰 부분이 뭔가 이야기가 되네. (0보다) 큰 부분이 이야기가 돼.
그럼 뭐 1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이게 이렇게 갔다. 1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1이 1로 갔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2로밖에 못 가지. 그지?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확정돼 버리는 거잖아. 근데 얘가 2로 갔어. 그러면 어디로 가게 돼?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지. 마이너스 3으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두 가지. 그러니까 1로 갔을 때는 한 가지, 2로 갔을 때는 두 가지, 3으로 갔을 때는 몇 가지일까? 이게 3으로 가면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곳이 1과 마이너스 1의 값이 F1과 F-1의 순서쌍이 조합이 가능한 게 네 가지. 아하.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게 이 네 가지면 2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2도 1로 가면은 F-2는 마이너스 2 한 군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얘네들이 각각 이렇게 짝인데 요게 갈 수 있는 곳이 전부 다 네 군데씩 이렇게 있네. 그래서 444하고 64로 끝나는 거네. 30번의 답은 64. 이렇게 간단히 풀고 넘어가도 될 것 같다, 이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별표까지 쳐놨었네. 자, 그 다음에 31번은 아까 얘기했던 문제, 아까 얘기했던 이 등호 처리 어떻게 하는지, 그거랑 똑같은 문제지. 근데 여기에 등호가 하나가 있으니까 두 가지로만 나눠서 풀면 되지. 이게 등호가 없을 때, 아까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잖아. 그냥 간단히 이렇게 풀면 돼. 이거일 때랑 여기가 등호가 성립할 때. 그러면 1, 2, 3, 4에서 1, 2, 3, 4, 5, 6, 7, 8로 가는 거니까 그냥 8개에서 4개를 고르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등호가 성립한다. 여기가 등호가 성립이 되면 이거 자체가 한 덩어리니까 2, 3은 그냥 한 군데로 가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8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 주기만 하면 돼. 3개를 선택해 주기만 하면 되네. 선택하는 순간 끝나는 거지. 그지?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8C4는 8, 7, 6, 5에서 4팩 24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 약분하면 2. 그럼 70이고 더하기 8C3은 8, 7, 6 나누기 3팩 56. 그래서 몇 가지? 126가지. 32번 1, 2, 3, 4에서 1, 2, 3, 4, 5, 6으로 가는 함수 f 중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집합 x의 1이 아닌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뭐야? x1보다 x2가 더 크면 함수값도 fx2가 더 커야 된다. 근데 f1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된다라고 돼 있네.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f1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된다 그러면 f1이 제일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네. 그러면 이 지금 4개 정의역의 원소가 4개니까 이 6개 중에 몇 개를 골라야 돼? 일단 4개를 골라야지. 그러니까 6C4. 예를 들어서 요거 4개를 골랐어. 1, 3, 4, 6을 골랐다. 그러면 F1이 제일 큰 놈이니까 1은 6으로밖에 못 가는 상황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증가함수 형태가 돼야 된대. 그럼 뭐야? F1이 제일 크고 1이 아닌 거에 대해서니까 그럼 1이 아닌 놈 2, 3, 4는 나머지 여기 체크된 요 1, 3, 4로 크기 순서대로 배치가 되는 거니까 그냥 이 자체로 끝이 나 버리는데? 크기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지? 그냥 이게 답이야? 뭐 이렇게 또 싱거워. 15개 하고 끝나버렸네. 32번은. 그지? 그러니까 4개를 고르는 순간 1은 6으로 고정이 돼버리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크기 순서대로. 되게 뭐 기호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이 없네. 32번도 마무리를 했어. 자, 마지막 문제 33번. 이거는 별표를 5개를 쳐뒀지. 꽤 까다로운 문제야. 자, 문제 한번 읽어보면 A에서 A로 함수 중에 1과 8 사이에 PQ 자연수가 있고 그리고 1대1 함수 개수 구하는 거고 F1은 2, FP는 7 확정이 돼 있어. 근데 또 이 범위마다 그러니까 PQ의 바깥쪽 Q보다 크거나 같고 P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X일 때보다 X 플러스 1 때가 함수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여기는 증가하는 구간이란 얘기고 거꾸로 P보다 크거나 같고 Q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누가 더 크대? X일 때의 함수값이 X 플러스 1보다 더 크니까 작을 때 더 큰 값이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는 감소하는 구간이겠지. 자, 선생님이 숫자를 한번 써놓고 이야기를 할게. 자, 숫자를 선생님이 다 써놨어. 1부터 8까지 정의역 공역을 지금 다 설정을 해놨는데 이렇게 숫자를 써놨는데 지금 확정돼 있는 거는
F1이 어디로 간다? F1이 2로 간다. 요거 하나 알고 있고, PQ는 지금 요 사이에 있는 두 수가 바로 PQ라는 거 알고 있는 거지. 근데 PQ를 예를 들어서 뭐 설정을 해보자. P가 요 녀석이 Q라고 해보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일단 찾아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 찾아낼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봐. 여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여기는. 여기가 아니라, P보다 작을 때. P보다 작을 때하고 Q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녀석들. 여기는 증가지. 얘네는 증가야. 근데 요 부분은 여기 P부터 5까지. Q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얘네들은 이제 감소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요 1, 2에 해당되는 요 녀석들. 그러니까 1, 2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은 증가하는 형태잖아. 근데 P일 때가 지금 뭐야? P일 때가 7로 확정이 돼 있지, 얘도. 그러니까 1, 2는 어디로 갈 수 있어? 증가하는 형태여야 되니까. 1이 지금 2로 확정돼 있고 2만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2가 이쪽으로 와야 돼. 2는 이 색깔을 바꿔보자. 2는 요 3, 4, 5, 6으로밖에 못 가지. 근데 요 중간에 있는 3은 이제 결정이 돼 있고 4, 5에 해당되는 얘네들은 어디로 갈 수 있어? 얘네들은 뭐랑 뭐 사이? 이 7보다 작은 부분으로 요 1부터 6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지? 그 중에 제일 작은 녀석이 요 5일 때가 가장 작아야 되겠지. 역방향으로 가니까. 그지? 감소해야 되는 거니까. 더 작아야 되잖아. 4일 때의 함수값보다 5일 때가 더 작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 Q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은 여기는 증가니까 얘네는 뭐 자유롭나? 그지? 얘네는 뭐 자유롭지. 아무데나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요거 피해가지고 2와 7 요 놈만 피해가지고 뭐 1부터 8 사이에 아무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요놈 2랑 4, 5랑 6, 7, 8 요놈들 중에서 지금 6일 때, 7일 때, 8일 때는 여기는 증가잖아. 그러면 가장 큰 값을 생각을 해보면 2일 때는 분명히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 8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지? 그럼 4, 5일 때도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지? 그러면 8이 나올 수가 없지, 4, 5도. 그러면 나머지 6, 7, 8 중에 한 녀석이 8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6일 때보다 7일 때, 8일 때가 더 커지니까 8일 때 그냥 8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 PQ가 어디 있더라도 항상 8일 때는 8이야. 오케이? 그러면 반대로 최소를 생각을 해봐도 여기 1로 들어가는 거, 이쪽에 들어오는 거를 똑같이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로 가는 이 P보다 작은 녀석은 절대로 1로 갈 수가 없지. 2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고 4, 5 둘 중에 하나가 뭐 1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6, 7, 8 중에서도 뭐 1로 갈 수가 있어. 근데 8은 8로 확정이 돼 있고 6, 7은 6이 7보다 함수값이 더 작아야 되니까 지금 1로 매칭을 시킬 수 있는 녀석은 뭐랑 뭐냐면 요 7이랑 요 6이랑 Q에 해당되는 요 6이랑 여기도 4, 5 중에 5가 함수값이 더 작기 때문에 5, 이 두 개를 갖다가 비교를 해봐야 돼. 근데 5랑 6도 누가 함수값이 더 크냐면 요 조건이야. 지금 요 조건이야. P랑 Q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P가 3이니까 Q가 6이고 5를 갖다가 대입을 해보면 F5가 F6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러니까 F6이 더 작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1로 갈 수 있는 게 지금 상황에서 보면 5와 6 둘 중에 하나인데 6이 1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결국 Q일 때가 뭐가 되냐면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FQ가 1이 되는 거고 F8이 8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F1은 얼마고 2고 FP가 얼마였어? 7이었지. 자, 그래서 요거 4개를 일단 결정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세는 방법을 또 연구를 해봐야 돼.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이거 지우고 또 한번 써놓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 자, 선생님이 숫자를 다 써놓고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해놨어. 1일 때 2 확정돼 있고 8일 때 8이야. 그리고 PQ는 뭔지 몰라.
그러니까 PQ는 요 6개 중에 2개를 골라야 되는 건데 그거를 또 한번 설정을 해놓고 그냥 찾으러 가보자. 이 함수의 개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PQ가 요 놈과 요 놈이다. 이번엔 3과 6을 PQ로 이렇게 잡았어. 아까도 이렇게 잡았나?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보면 P일 때가 얼마야? 무조건 7로 가지. 그 다음에 6일 때, Q일 때가 무조건 어디로 가? 1로 가잖아. 그러면 2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나 선택을 하면 되지. 그지? 3, 4, 5, 6 중에서 요 4개 중에서 아무 데로나 가도 상관이 없어. 그지? 2와 7 사이에 갇혀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증가하는 녀석이니까 얘는 증가. 3, 4, 5, 6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를 4로 이렇게 배치를 했다. 그러면 4, 5는 역방향으로 가야지. 근데 2개를 또 남은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요 놈과 요 놈을 골랐다. 그러면 5가 더 작아야 되니까 5가 3으로 가고 4는 6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요 7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한 군데밖에 없지. 이제 5로밖에 못 가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는 이와 같이 나와. PQ가 각각 3, 6으로 매칭이 됐을 때. 그럼 PQ의 값을 바꿔보면 또 다른 값들이 나오게 되겠지. 그지? 상황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몇 가지를 해야 되냐면 이 6개 중에 2가지를 고르는 방법 6시 2 총 15가지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다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으로 적합하지가 못하지.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는 해볼 수 있겠지만 이 생각을 했으면 여기서 아 이쪽은 아니겠다. 이거 뭔가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 거지. 자, 그러면 다시 이걸 좀 지워놓고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 방금처럼 이렇게 노가다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좀 아니야.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하다 보면 또 규칙이 보이겠지만 이번에는 선생님이 숫자를 어떻게 써놨냐면 여기에 결정이 돼 있는 애들만 써놨어. 1하고 8 그리고 PQ 그지? 근데 요놈한테 함수를 이렇게 함수값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봐봐. P는 FP는 얼마야? 얘는 7로 확정이지. 그리고 F1은 2로 확정돼 있고 FQ는 1로 확정돼 있고 이게 8로 확정이 돼 있잖아. 그지? 근데 지금 요 사이에 1과 P 사이에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뭐랑 뭐 사이에 함수값이 증가잖아. 여기는 증가 형태니까 요 사이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1과 P 사이에 있는 값들은. 그리고 P와 Q 사이에 P보다 크거나 Q보다 작은 녀석들은 여기는 감소하는 형태니까 7과 1 사이에 이렇게 역방향으로 배치가 돼야 될 거야. 순서가 역순으로. 그지? 여기에도 뭔가 있을 수가 있지. 치역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애는 다시 증가니까 순방향으로 값이 커지는 쪽으로 1에서 8 사이에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지. 근데 지금 남아있는 치역을 보면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어? 남아있는 게 지금 3, 4, 5, 6이 남아있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 3, 4, 5, 6을 여기에다가 지금 배열을 해줄 수가 있는데 봐. 이거를 선생님이 지금 숫자를 어떻게 써놨냐면 여기 1, P, Q, 8 이렇게 써놨지. 그러니까 P랑 1 사이에 어떤 숫자들이 있을 수 있고 P랑 Q 사이에도 어떤 숫자들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지. 뭐 PQ가 붙어있는 숫자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사이에 3, 4, 5, 6이 요 사이사이에 들어오는 거야. 요 사이사이에. 오케이? 자, 봐봐. 여기다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게 결론인데 관점을 바꾼 거야,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3을 배치를 하고 여기에 4, 5를 배치를 하고 여기에 6을 갖다가 집어넣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역방향이니까 7, 1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다 5를 배치를 하고 여기다가 4를 배치를 해보자. 그래 놓고 그냥 어떻게 연결을 해버리면 되냐면 1일 때는 F1 당연히 2가 나와야 되는 거고 2일 때는 3. 그러니까 요 녀석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P가 되는 거야. 요 녀석이 Q가 되는 거고 일자로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야. 이렇게. 요 녀석이 아니네. 여기는 이제 역방향이니까 감소하니까 4가 더 큰 값이 나와야 되고 3일 때는 7이 나왔고 그 다음에 4일 때 5일 때는 거꾸로 가야 되니까 4일 때가 5가 되고 5일 때가 4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요 놈이 바로 Q. 요 녀석이 Q가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숫자를 배치를 했을 때
여기에 숫자를 이렇게 하나, 두 개, 하나를 집어넣었을 때는 그러면 7은 요 녀석, 8은 뭐 당연히 이걸로 확정돼 있는 거지. 이게 아까처럼 뒤죽박죽 이렇게 이 선들이 꼬여 있는 상황을 함수값을 이걸 위치를 바꿔가지고 그냥 일자가 되게 만든 거야. 이걸 다시 뭐 F1부터 아니 1, 2, 3, 4, 5, 6, 7, 8로 이렇게 배열을 하면 얘네들 요 구간이 다시 꼬인 형태가 나오겠지. 근데 그거를 다 일자가 되게끔 요 함수값의 위치를 좀 바꿔놓은 거야. 그리고 일자로 연결을 시켜놓은 거지. 그지? 근데 이렇게 되면 다 매칭이 돼, 안 돼? P보다 작은 애는 요 2와 7 사이에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1은 2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2가 갈 수 있는 곳은 2와 7 사이. 당연히 3 가능하지. 그지? 그 다음에 얘도 4랑 5에 해당되는 것도 P랑 FP랑 FQ 사이, 7과 1 사이에 역방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면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일자로 연결하면 끝나. 그지? 이거를 역순으로 써놓고 여기에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Q 부분도 어디에다 배치를 해줘야 돼? 여기 6이 FQ, Q가 6이니까 7, 8은 뭐 7 하나 있겠네. 7은 요 사이에 증가하는 형태로. 근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8이니까 뭐 그냥 바로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지금 3, 4, 5, 6을 여기에다가 그냥 배치만 해주면 돼. 여기에다가 이 공간에다가 이 세 개의 공간에다가 숫자를 분할해가지고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3, 4, 5, 6이 다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F1, 그리고 얘가 F2, F3, F4, F5, F6, F7, F8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봐, 다른 거 하나 더 해볼게. 다른 거 하나 더. 여기에 4, 5, 6을 다 집어넣어놨어. 그러니까 6, 5, 4라고 써야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3은 여기에 있어. 그러면 F1은 그냥 요 놈이 되는 거고, P가 2가 되는 거고, 그때는. 오케이? 그 다음에 3일 때가 6이 되고, 4일 때가 5가 되고, 5일 때가 4가 되고, Q가 6이고, 7이 3, 그리고 8이 8, F8. 요렇게 나오는 게 딱 이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지. 지금 요 사이에 있는 녀석들, 요 3, 4, 5는 역순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3일 때가 지금 가장 크고, 그 다음 4일 때가 그 다음 작아지지 점점. 그리고 Q가 6이고 7은 그거보다 함수값이 이제 큰 게 나올 수밖에 없게. 3이 들어왔을 때 큰 게 나올 수밖에 없지.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을 이야기를 할게.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 이 3, 4, 5, 6을 그냥 요 공간에다가 때려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유롭게. 그러니까 3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몇 군데야? 세 군데. 그지? 3이 갈 수 있는 곳도 세 군데. 4가 갈 수 있는 것도 세 군데. 5가 갈 수 있는 것도 세 군데. 6이 갈 수 있는 것도 세 군데. 그래서 3의 4승에서 81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야. 근데 어렵지. 머리가 좀 아프지. 관점을 바꿔서 보면 이렇다는 거야. 아까처럼 그냥 6시 2만큼 두 개를 고르는 방법마다 PQ가 설정되는 경우마다 개수를 찾으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규칙도 안 보여. 시험 시간에 푼다는 거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험에 나온다라고 전제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의 어떤 생각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거를 연습해 보는 거. 근데 이 문제는 정말 좀 까다로워. 이 생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자, 그러면 함수의 개수 총 33문제 선생님이 다 완료를 했고, 이거 업로드를 할게. 자, 미리 한번 이 프린트를 다운 받아 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 영상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해주길 바래. 33번은 좀 까다롭지. 이게 더 쉬운 풀이가 있을지 그거는 선생님도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만만치 않아. 선생님 내공에, 선생님 경력에도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이거를 미리 풀어보고 이 결론을 알고 있지 않으면 이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는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린다. 뭐 수능 킬러 문제, 뭐 옛날 뭐 30번 문제, 그런 문제들도 물론 어렵지만 이렇게 단순한 상황으로 주어져 있는 이 문제도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야.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야, 이거. 자, 영상 여기서 마칠게.